안녕하세요. 김찬양입니다. 네, 이제 연구실 안전관리사 2차 공부 시작해 볼 건데요. 네, 1차 통과하시고 오신 여러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되게 어려운 문제 많았을 텐데 그 통과하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이제 2차 공부 시작을 해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1차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연구실 안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지선다였죠. 1, 2, 3, 4 보기를 소거해 나가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었다면 이제 2차 시험에서는 직접적으로 단어를 써야 되고 서술형 우리가 문구를 다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2차 공부는 1차 공부와 다르게 좀 암기 위주로 가주셔야 돼요. 1차 공부할 때는 내가 이해를 하면 됐다면 2차 공부를 할 때는 내가 그 정확한 단어를 쓰실 수가 있어야 되죠. 그 단어를 쓰실 때 점 하나 잘못 찍게 되면은 이제 틀린 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시험 문제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는 게 빈칸 채우기 문제. 이렇게 빈칸이 뚫려 있는 부분에 들어갈 단어를 써주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아니면 몇 가지, 4가지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으면 4가지를 내가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푸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공부를 시작을 할 때는 보면서 빈칸이 어디쯤에 뚫릴 것이다 이런 거를 좀 예측해가면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서술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키워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키워드, 그 단어를 정확히 외워서 빈칸에 넣거나 아니면 그 해당 키워드를 서술형에 넣어서 우리가 서술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과목인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부터 보실게요. 네, 이미 내용을 이해하시는 거는 다 이미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좀 암기 위주로 해서 같이 나가 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목적. 이 연구실 안전법의 목적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혹은 목적에 대한 내용 중에서 빈칸을 채우시오.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 있겠죠. 연구실 안전법의 목적 크게 3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실 안전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실이 안전해야 되죠. 그래서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연구실, 우리 실내만 안전하면 되나요? 우리 연구하는 우리 사람들도 안전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연구활동 종사자들, 우리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도 보호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건물과 안에 있는 이 사람들만 안전하면 되나요? 그게 끝이 아니죠. 이 연구실과 이 사람을 묶어서 우리가 연구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연구 환경 자체를 안전하게끔 만드는 거죠. 안전하게 만들면 뭐가 잘 돼요? 연구 활동이 잘 되겠죠. 연구 활동 활성화가 3번째 목적. 그래서 이 목적을 크게 3분류로 볼 수 있는 거죠. 연구실을 안전 확보도 하고요. 연구 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도 보호하고요. 그리고 연구 활동 활성화까지 기여하는 게 이 연구실 안전법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걸 꾸며주는 말까지 이제 같이 봐줄게요.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모든 연구실이 아니에요. 미술도 연구를 할 수도 있겠죠. 체육도 연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실에 대한 게 이제 연구실 안전법이죠.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실인데 그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실도 아무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이 아니라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그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보호하냐면 연구실 사고로 인해서 뭔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보상함으로써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거죠. 사고가 터졌을 때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적절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보험을 통해서 또 돈을 지원해주고 해서 이제 연구활동 종사자가 잘 치료를 하고 와서 또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보상해서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을 해서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목적에 대해서 암기 되셨죠? 네,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3가지 봐주시면 되는 거죠. 연구실의 안전,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연구활동 활성화 이렇게 3가지 봐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정의를 보실게요.
네,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 말고 다른 자격증들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다른 자격증, 기사 자격증, 산업기사 자격증 이런 거 따실 때 이제 실기시험 보시잖아요. 이 실기시험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정의죠. 정의에서 문제 또 많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2차 시험에서도 정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의도 보실 건데 이 정의를 이 통째로 외우려고 하면 우리 머리가 과부하가 오겠죠. 그래서 좀 키워드 위주로 빈칸이 뚫릴 만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보실게요. 네, 우선 연구실의 정의예요. 연구실은 그냥 연구실들이 다 이 연구실 안전법에서 말하는 연구실이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 활동을 위하여 시설, 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 실습실, 실험 준비실을 말한다. 자,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빈칸으로 뚫릴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같이 봐주시고요. 아니면 역으로 연구실에 대한 이 설명, 용어 정의가 나오고 이 부분이 이제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 칸과 오른쪽 칸 다 주의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연구활동, 과학기술 분야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실험이나 실습 등을 포함하는 연구활동이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조직에 대한 사람들 직무가 나오죠. 자, 이만큼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연구 주체의 장이에요. 특히 이런 직무에 대한 이런 용어는 한 글자라도 잘못 쓰면은 답이 아니죠. 오답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정확히 외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 연구 주체의 짱이 아니라 장이죠, 장. 연구 주체의 장은 그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 CEO를 의미를 하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우리가 시험 보는 거는 연구실 안전관리사죠. 근데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헷갈리시면 안 되죠? 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경우에는 연구 주체장에게 안전의 모든 것들을 총괄해가지고 보좌해주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죠? 1차 시험 때 많이 공부를 하셔서. 그래서 보좌해주는 역할을 하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있는데 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연구실 안전관리사, 우리가 시험 보는 이 과목이죠.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전환경관리자가 될 수가 있죠. 그 외에도 다른 자격 조건들이 있지만 어쨌든 안전환경관리자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연구실 책임자가 있어요. 이 연구주체장 아래에 여러 가지의 연구실들이 있죠. A 연구실, B 연구실, C 연구실, D 연구실, 막 랩실들이 있어요. 이 각각의 랩실들을 담당하고 계신 교수님들이 또 있죠. 그 교수님들 연구실 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해당 연구실에 대해서 연구도 책임지고 있고요. 시설 장비도 책임지고 있고 그 연구 활동도 다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연구실 책임자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연구실 책임자가 이 연구실 전체를 책임지다 보니 이 연구실 안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담당해서 일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연구실 안전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연구실 책임자가 지정을 하죠. 그게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라고 하죠. 이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이름들이 너무 길죠. 그래도 단어를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그냥 연구실에 종사하는 사람들 연구활동 종사자라고 하죠. 자, 문제에 예를 들어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 설명이 쭉 나오면서 조언,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답으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이렇게 적어야 되죠. 근데 하필 시험 때는 또 이런 단어가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기억을 잘했는데 시험장 가면 긴장을 하다 보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는 우리가 시험 보는 연구실 안전관리사에서 좀 유출을 하는 거예요. 연구실 안전관리사에서 유출을 해서 연구실 안전관리사 사이쯤에 환경을 넣어줘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여기에 짝대기 하나 그어줘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 시험 보는 그 시험지에 연구실 안전관리사 2차 시험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써 있는 그 단어를 토대로 해서 기억을 떠올리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좀 그래요. 제가 좀 기억력이 없어서 이 단어를 객관식으로 문제 풀면 무조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주관식으로 풀려고 하면 하필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황해서. 근데 그 단어가 진짜 죽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지에 나오는 단어를 토대로 해서 좀 유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생각이 안 나면 연구실 안전관리사라고 써있는 그 시험지 토대로 여기 안전과 관리 사이에 환경 넣어주시고 그리고 사 위에 짝대기 그어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도 마찬가지죠.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 연구실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관리 담당자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죠. 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은 연구실 책임자가 지정을 하고 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연구실에서 안전반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연구실 안전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안전점검은 뭐 뒤에서 종류 3가지 보실 거고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큰 차이점,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둘 중에 뭐가 더 세세하게 검사하는 걸까요? 안전진단이 더 세세하죠. 안전점검은 위험한 게 있나 없나 보는 정도라고 보신다면 정밀안전진단은 더 세세하게 봐서 이게 추후에 나중에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나까지 조사하는 게 안전진단이에요. 어쨌든 안전점검은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유관이나 점검기구를 활용을 해서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를 해요. 내 정밀안전진단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위험성까지 찾아내는 거죠. 그 위험성을 찾아내고 끝이 아니라 그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대책의 수립까지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조사 평가를 안전진단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연구실 사고 보시면 이 연구실 사고는 그냥 연구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다 연구실 사고다라고 볼 수는 없죠. 연구실 사고의 정의, 연구실에서 발생을 해야 되고요. 그 연구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을 해야 되고요. 연구활동 종사자가 다치던가 아니면 연구실 시설 장비가 훼손이 되는 그런 사고를 연구실 사고라고 해요. 그럼 그런 연구실 사고 중에서도 중대하게 큰 피해를 입은 그런 사고가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해요? 네, 중대연구실 사고라고 하죠. 중대연구실 사고 아주 중요하니까 중대연구실 사고에 이 정의 부분 별표 빵빵빵 치시고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중대연구실 사고의 경우에는 판단하는 기준 4가지가 나오죠. 판단 기준 4가지를 쓰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우선 중대연구실 사고의 정의는 연구실 사고 중에서 손해, 훼손 정도가 심한 사고인데 사망사고 등의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들 4종류가 나오죠. 이 4가지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로는 사망자라던가 아니면 후유장애 1급부터 9급까지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를 중대연구실 사고라고 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1차 시험 때 다 암기를 하셨을 텐데 2차 시험의 차이점은 뭐냐? 여기가 구멍이 뚫려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아예 중대연구실 사고를 판단하는 기준 4가지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 자체를 다 써줘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겠죠? 따로 글씨를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쓰시면은 암기 잘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판단 기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도 중대연구실 사고라고 판단하죠. 근데 우리가 이걸 답을 쓸 때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이렇게 쓰면 틀린 답이 돼요. 왜? 동시에라는 키워드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 반드시 누락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같이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도 중대연구실 사고라고 봐요. 그래서 동시에 몇 명, 아니면 1명 이상 이런 식으로 인원에 관련된 부분은 3가지 판단 기준이 나오고요. 자, 마지막 4번째 판단 기준의 경우에는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중대연구실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판단 기준을 통해서 중대연구실 사고를 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작년 시험 문제 때 나온 부분이 중대한 결함 4가지를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중대한 결함이죠. 중대한 결함 5가지 경우가 있는데 작년 시험 문제에는 중대한 결함 중에 이 마지막 문구를 아예 알려줬어요. 아예 알려주고 이 병원체의 누출은 빼고 4가지를 적으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4가지를 내가 선택적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 5개를 다 암기하고 있었어야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었던 거죠.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게 나왔다 볼 수 있죠. 중대한 결함이 무엇인지 암기할 필요는 있었으나 이거를 빈칸이 아니라 전체를 서술형으로 작성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좀 당황하긴 했는데 그래서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죠. 어쨌든 작년에는 이 중대한 결함의 종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이 중대연구실 사고로 판단하는 이 4가지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렇게 서술형으로 안 나온다고 해도 빈칸 뚫려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좋죠.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해인자. 유해인자라고 하는 건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위험 요인 등의 연구실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 종사자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인자를 말하죠.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구실의 위험도에 따라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연구실로 나누는 기준, 정의에 대해서 보시면은 우선 고위험 연구실의 정의, 이거는 암기 다들 하고 계시죠? 고위험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되는 연구실을 고위험 연구실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중위험 연구실을 보시면 저위험도 아니고 고위험도 아닌 게 중위험 연구실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다음 저위험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연구실을 제한 연구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되는 연구실, 고위험 연구실이죠. 그리고 나머지 중위험 연구실, 고위험과 중위험 연구실을 제한 연구실이 저위험 연구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국가의 책무를 보실게요. 자, 이 국가의 책무를 보실 때는 국가의 책무 3가지를 서술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국가의 책무가 다른 연구실 안전법에 나오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빈칸이 나오지 않을까 혹은 문제가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자, 우선 보시면 연구실의 안전 확보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책무가 이런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되니까 그런 연구실 안전법도 생겼고 그리고 연구실 안전법 관련해서도 이제 지원해주는 내용들도 이제 들어가게 되죠.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 그리고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하고 그리고 유형별로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그리고 안전교육 교재를 개발 보급하는 등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뚫릴 만한 부분들이 있죠. 세 번째,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안전에 관한 지식 정보의 제공 등 연구실 안전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런 빈칸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앞뒤 말을 보고서는 좀 추측해서 넣을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으로 실태조사. 자, 이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우선 주체, 누가 실태조사하느냐 중요하죠. 실태조사는 연구 주체에 장의한다 혹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실태조사 주체는 국가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환경,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실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태조사는 국가가 하는데 2년마다 실시할 수 있고 2년뿐만 아니라 수시로도 또 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방법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실태조사할 때 연구주체장에게 조사의 취지, 내용 이런 것들을 조사 계획을 미리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포함되는 사항, 실태조사할 때는 연구실이나 연구활동 종사자 현황, 그리고 연구실의 안전관리 현황, 그리고 사고 발생 현황,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동그라미 친 부분들 구멍 뚫려서 빈칸으로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 다음 5번째,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 및 책무예요. 우리가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이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냥 이거는 그림을 안 보고 혼자서도 A4 용지에 이 조직도를 그리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어렵지 않죠? 가장 꼭대기에는 연구주체장, CEO 써줄 수가 있죠. 이런 단어들 오탈자 한 글자라도 있으면 안 되죠. 잘 써주셔야 되죠. 그래서 연구주체장을 기준으로 이 연구주체장에게 여러 개의 연구실들이 있겠죠. 각각의 연구실마다 연구실을 책임지고 있는 연구실 책임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각각의 연구실 책임자들은 본인의 연구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지 다른 연구실까지 통합해서 관리하진 않죠. 근데 이 통합하는 이 일을 연구주체장이 직접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연구실 전체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우리 연구소 전체의 안전을 관리하는 안전팀이 있어야 되죠. 이 안전팀의 사람,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연구실 안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연구주체장에게 보좌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연구실들을 묶어서 이 가지로 띵 튀어나온 게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연구실 책임자는 이 연구실 전체를 책임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바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점검도 하고 시설 관리도 해라 라고 하는 안전반장을 둘 수 있는데 안전관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사람,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둘 수가 있죠. 누가? 책임자가 임명을 할 수가 있죠. 본인 연구실 안에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 중에서 네가 안전관리 담당자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연구실마다 연구실 책임자 아래에 안전관리 담당자,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연구활동 종사자들이 막 있죠. 자, 그리고 이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서 또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조직도 파악되시죠? 연구주체장,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그리고 각각의 연구실마다 연구실 책임자와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와 연구활동 종사자들이 있다라는 거. 이 조직도는 눈 감고도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책 안 보고도 그리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이 단어, 연구실 책임사였나? 책임자였나? 책임장이었나?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죠. 단어 정확히 외워주셔야 문제 푸실 때 안타깝게 틀리는 일은 없을 수가 있죠. 뭔지는 알겠는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정말 미치죠. 그래서 단어 확실히 암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연구주체장의 책무부터 보실게요. 자, 연구주체장은 연구소의 CEO이기 때문에 연구실 전체 안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연구실 안전에 관한 유지 관리, 사고 예방 관련돼서 연구실 안전 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실 사고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를 해주어야 되고요. 연구활동 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에 발생한 상해 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보험 가입 내용이 있죠. 그리고 연구실 설치 운영 기준에 따라서 설치 운영을 해야 될 책무가 있죠. 그래서 연구주체장의 책무에 대해서 4가지 서술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실 책임자.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누가 지정하느냐? 연구주체장이 연구실 책임자를 지정을 하죠. 여기 A 연구실은 너가 와서 연구실 책임자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실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이 요건 3가지가 나오는데 이 3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지만 연구실 책임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 지정 요건 3가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또 문제 내기 좋죠. 자, 보시면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과 연구활동 종사자를 직접 지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해당 연구실의 사용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연구실 책임자로 지정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연구실 책임자의 책무를 보시면은
사전유해인자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자, 이 사전유해인자 위험 분석 다 뭐 아시죠? 연구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유해인자가 있는지 위험 분석을 실시를 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한 다음에 안전하게끔 이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활동을 사전유해인자 위험 분석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전유해인자 위험 분석을 하려면 유해인자를 분석하려면 위험한 것을 분석하려면 잘 알아야 분석을 할 수 있죠. 우리 실험 공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우리 실험실에 어떤 기구들이 있고 이 기구들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연구실 책임자겠죠. 이 연구에 대해서 모든 것을 관할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인 이 연구실 책임자가 사전유해인자 위험 분석을 실시를 해요. 그래서 책무로 가지고 있는 거죠.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죠. 누구한테? 연구 주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죠. 자, 그리고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역할, 그리고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을 한다고 했었죠. 담당할 사람을 직접 지정을 하고, 그리고 보고 비치하고 착용하도록 지도하는 역할도 이제 연구실 책임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 세 번째,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예요. 안전환경 관리자는 이 연구 주최장을 보좌해주는 역할이었죠. 그래서 이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는 연구 주최장이 지정을 하는데요. 이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의 인원 조건이 있죠. 연구활동 종사자에 따라서 지정 인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정 인원이 조건 암기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죠. 자, 기준이 연구활동 종사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지정 인원이 바뀌죠. 자, 이게 연구활동 종사자 1000명과 3000명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1000명, 3000명 기준으로 연구활동 종사자가 1000명 미만일 때, 1000명이 안 될 때는 한 명의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가 있으면 되죠. 근데 3000명 이상인 경우, 3000명보다 많은 경우에는 3명, 그러니까 1명, 2명, 3명 이렇게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를 두면 되죠. 근데 또 막상 또 시험에 보려고 하면은 이게 1000명이었는지 100명이 기준이었는지 10,000명이 기준인지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리지 않게끔 외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폐를 생각을 해보면 지폐 단위의 가장 작은 단위가 1000원이죠. 1000원. 그래서 1000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1000원, 그리고 1000원짜리가 3개 있는 3000원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1000원보다 작은 돈은 동전들이죠. 동전들. 이런 짜잘한 동전들만큼의 연구활동 종사자가 있으면은 한 명만 두는 거예요. 근데 1000원 지폐 한 장 정도 이상이 있으면 이제 2명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3000원 이상, 3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3명의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를 둬야 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이게 이 기준이 1000명인지 100명인지 10,000명인지 헷갈리시진 않겠죠. 1000원짜리 한 장짜리. 이 한 장짜리만큼도 없는 연구활동 종사자가 그렇게 연구활동 종사자가 적은 수가 있으면 이제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한 명만 둬도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기준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전환경 관리자를 둘 때 분원, 분교 같은 개념도 또 별도로 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를 지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별도로 지정하기에는 너무 인원이 적다던가 아니면 본원과 가까운 거리라던가 하면은 굳이 또 따로 별도로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예외사항 3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3가지, 4가지, 5가지 이런 거 나오는 것들은 서술형 문제로 내기 아주 좋죠. 그래서 이것도 암기해 주실게요. 그래서 첫 번째 예외사항은 그 분교 혹은 분원의 연구활동 종사자 총 인원이 10명도 안 될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요. 우선 우리 연구실 안전법에 대해서 적용을 받으려면 연구활동 종사자가 10명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분교나 분원도 총 인원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굳이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에는 이제 거리에 대한 기준이에요. 거리.
본교와 분교 또는 본원과 분원이 같은 시군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같은 시군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가깝죠. 가깝기 때문에 이 본원에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가 분원에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까지도 같이 케어해줄 수가 있겠죠. 가까우니까. 다음 세 번째 기준은 본원과 분원 간의 직선거리가 15km 이내인 경우를 말해요. 자, 이때는 같은 시군구가 아닐 수 있죠. AC라는 게 있고 옆에 BC가 있어요. 다른 도시인데 본원이 AC 요 끄트머리에 있고요. 분원은 BC 요 끄트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엄청 가까워요. 직선거리로 되게 가까운데 다른 지역에 소재하게 돼서 이제 다른 지역에 소재해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별도로 뽑기에는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런 다른 시군구에 있더라도 직선거리가 15km 이내로 가깝게 된다면 그때는 이 A시에 있는 이 본원, 여기가 본원이라고 치고 여기가 분원이라고 한다면 이 본원에 있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분원까지 케어해줄 수 있죠. 가까우니까 차 타고 금방 가죠. 15km 정도면은 강남역에서 목동 그 정도까지가 15km죠. 가깝죠. 그래서 이런 직선거리 15km 이내인 경우에는 이제 본원에서 분원까지 다 케어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외워주시고 특히 만약에 빈칸 뚫려서 출제가 된다면 이런 숫자 같은 부분들 뚫리기 좋으니까 숫자 같은 거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업무 전담 인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뽑아요. 1명 또는 2명 또는 3명 뽑죠. 그래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연구실 안전에 대한 업무만 전담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제 연구활동 종사자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안전에만 전담하는 그런 인원의 기준을 보시면은 우리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인원을 보시면은 우선 1000명 미만일 때, 연구활동 종사자 1000명 미만일 땐 1명이지만 1000명 이상일 때부터는 이제 2명 혹은 3명 이렇게 되죠. 2~3명이 되면은 그 중에 1명 정도는 이 업무만을 전담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업무, 안전 업무만 전담하는 인원으로 빼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연구활동 종사자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 이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 1명을 두는 거죠. 그리고 또 1000명보다 적은 경우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1명밖에 없더라도 상시 계속해서 연구만 하는 그런 연구활동 종사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 연구활동 종사자 계속 연구하니까 위험한 요소들을 많이 만나죠. 그래서 안전할 수 있게끔 안전 업무만 전담하는 인원을 또 1명 두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 업무만 전담하는 인원에 대한 이 2가지 기준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 요건이에요. 자격 요건은 보시면은 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우리가 할 수 있다 했죠. 이 시험 통과하신 다음에 교육훈련 이수하신 다음에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신 다음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서 활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안전관리 관련된 기사 자격증이 있어도 할 수 있죠. 산업안전기사 같은 것들 가지고 있어도 안전환경관리자 하실 수 있고요. 산업기사 자격이 있으면 실무경력 1년 더 더해주면 되고 그 외의 사항들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책무. 연구실의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이나 안전교육 계획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역할 하죠.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 발생 원인 조사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기술적 지도 조언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연구실 전체 연구실에 대한 통계를 관리를 하죠. 안전환경,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통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 그리고 법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조치를 건의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1명 또는 2명 또는 3명을 두죠. 그랬는데 이런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많은 수의 연구활동 종사자를
자의 그 안전을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하필 자리를 비워야 되는 그 공석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걸 막기 위해서 대리자라는 게 있죠. 안전환경 관리자가 여행이나 뭐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리를 비우게 된 경우에 이제 대리자를 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가 해임, 퇴직과 동시에 뭐 다른 안전환경 관리자를 뽑아야 되는데 못 뽑은 경우에도 또 공석이 생기죠. 자, 그럴 때는 대리자를 둘 수 있고 이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30일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겠고요. 대신에 출산휴가는 또 90일이죠. 그래서 출산휴가 시에는 90일 초과하면 안 된다. 30일, 90일 암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대리자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는 우리가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대리자죠. 대리로 잠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은 그보다는 조금 좀 편안하죠.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타법의 안전관리자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전기안전관리자라던가 아니면 뭐 위험물 안전관리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안전관리 업무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자로서 30일 안 넘게 잠깐 자리를 채워줄 수 있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을 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 14일도 암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지정 변경에 대한 내용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예요. 이 담당자는 이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죠.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이 용어 틀리지 말고 요 그대로 암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는 누가 지정하느냐? 그 연구실 책임자가 지정을 하죠. 그래서 자격 요건으로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 종사자 중에서 뽑으면 되고 이 담당자는 직접 연구실 안전 점검도 하고 직접 실무를 하는 거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그래서 연구실 내 위험물이나 유해물 취급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화학물질 보호장구 관리하는 거, MSDS 작성 보관의 역할, 그리고 뭐 시설 개보수 요구, 안전점검표 작성 보관, 뭐 아니면 안전관리 규정 비치 등 뭐 안전관리 관련된 실무에 대한 사항들을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가 이제 시행을 하죠.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실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